직경이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효과는 좋아지겠죠. 말 나온 김에 해볼까요? 직경 클수록. 그러니까 두께가 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직경이 큰 게 아무래도 훨씬 더 많은 회전을 하기 때문에 더 큰 힘을 좀 머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사행정 같은 경우는 폭발을 4번 하죠. 그러면 4번 하는데 우리가 실수 4번 한 게 아니고 행정을 4번 하는데 그 중에 힘을 받는 행정은 몇 번이에요? 1번. 자, 이행정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사행정 같은 경우는 자, 흡입, 압축, 폭발 10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행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묶어졌냐? 이게 일행정이고 이게 일행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고 얘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사행정 같은 경우는 폭발을 지금 여기서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행정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사행정은 자, 폭발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자, 폭발을 안 하고가 되죠. 폭발을. 그러면 이행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폭발을 안 하고가 되지 않습니까? 이행정은. 그러면 이 녀석은 폭발의 간격이 이행정이 비교했을 때 2분의 1이죠. 얘는 폭발을 자주 하고. 됐나요? 그럼 폭발을 자주 하니까 이 플라이휠 입장에서는 어떠겠어요? 폭발을 4번 중에 한 번 한 녀석이 훨씬 더 회전력에 불균일 할 수 있겠죠. 폭발 간격이 넓으니까 4번 중에 한 번이고 얘는 자주 폭발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시소를 1번, 2번, 3번, 4번 하는데 그 중에 내가 밀어준 거는 한 번이잖아. 근데 시소 밀어줄 때 이행정은 한 번 밀어주고 가고 오고니까 이 받는 입장에서는 자주 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힘의 균일함이 조금 좋잖아요. 이행정이. 사행정이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플라이휠은 사행정의 경우가 더 크겠죠. 효과가. 또 크게도 커야 될 것이고. 이해하셨죠? 그래서 플라이휠은 사행정일 때 더 크고, 예, 직경이 두께보다 컸을 때 있고, 그 다음에 조속일 때 더 크겠죠? 왜? 고속보다는 조속. 고속은 빨리 돌잖아요. 빨리 도니까 아무래도 이 회전력의 균일이 괜찮습니까? 근데 조속은 천천히 도니까, 빵! 하니까, 예, 조속일 때가 되겠죠. 오케이? 자, 어쨌든 이게 플라이휠이라는 거고, 자, 이제 플라이휠을 끼니까 이렇게 회전력이 균일해졌다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거 잘 보세요. 지금 이 커넥팅 로드가 아래로 딱 가니까 이 힘은 지금 어디로 받고 있는 중이에요? 얘가 아래로 받고 있는 중이지만 동시에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내려왔기 때문에 센트럴 걸 회전을 하려고 지금 원심이 있단 말이에요. 바깥으로 돌려고. 그러면 잘 보세요. 이 녀석이 여기에만 있으면 여기에서 얘가 밀면 아래 힘이 강하게 누르겠죠. 잘 보세요. 얘를 아래 빵 해서 내려가면 싹 내리면 회전을 한다고 해도 이 누르는 힘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크랭크 쪽 입장에서는 얘가 내려오는 걸 버텨내야 하지 않습니까? 크랭크 쪽은 버텨내야 하잖아요. 얘가 폭발에 내려오는 이 힘을 받치기 위해서 버텨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힘이 되니까 야, 같은 힘으로 이만큼 얘를 좀 올릴 수 있는, 좀 상쇄시킬 수 없는 힘이 없나? 라고 개발한 게 여기 있는, 여기였구나. 자, 여기 뒤에 보면 뭐가 있어요? 둥그렇게 뭐가 있죠? 이렇게 둥그렇게. 얘는 얇은데요. 얘는 큰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더 두꺼워요. 큰 게 있고 얇아요. 여기도 큰 거. 더 큰 게 달려있어요. 이것 보고 우리가 균형추라고 합니다. 균형추. 이게 이제 밸런스 웨이트라고 해요. 밸런스 웨이트. 밸런스가 뭔 뜻이에요? 균형을 맞춰준다는 거잖아요. 균형. 그럼 여기가 말하는 균형이 뭔데? 균형이. 지금
너가 힘이 여기로 힘을 지금 F를 주고 있으니까 나는 이 반대편으로 네가 준 만큼 똑같이 위로 올려 보내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 녀석이 돌면은 회전을 해가지고 회전한 녀석이 여기 이 두꺼운 이 쇳덩어리가 위로 올라가니까 또 플라이의 이 크랭크 쪽 입장에서는 얘가 들어 올려가려고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럼 속도가 빠르고 힘이 센 만큼 얘도 세지겠죠. 그럼 얘가 내려준 만큼 얘도 올려주니까 크랭크 쪽 입장에서는 힘이 덜 들잖아요. 한쪽은 아래로 내려갈라야지 한쪽은 위로 올라갈라야지. 그러니까 크랭크 쪽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거죠. 그 역할이 균형추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플라이랑 좀 달라요. 그래서 이 균형추의 역할은 균형추는 결국은 이 크랭크 축의 진동을 막기 위함이고 마찬가지 이것도 물론 회전의 균일을 하기 위함인데 각 기통마다에 받는 힘의 균일은 이 회전력의 균일은 아까 여기 있는 플라이휠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진동을 막는 거는 균형추가 하는 역할이 되겠구나. 이 두 가지가 통해서 어쨌든 간에 최대한 이 회전하는 입장에서 진동이나 회전력의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이 절대로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있는 순간 엔진을 오래 못 쓰게 되겠죠.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회전을 해가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얘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습니까? 보이신가요? 이 부분이 지금 볼록 튀어나왔잖아요. 이렇게 이게 뭐라고요? 이게 캠이고 여기 있는 이제 캠의 모양에 따라서 여기 있는 이제 모양에 따라서 캠의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게 뭐 접선 캠이냐, 오목 캠이냐, 정가속 캠이냐 이거는 뭘 보고 여기 있는 모양에 따라서 그러면 얘가 뾰족하게 생겼냐 아니면 오목하게 생겼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럼 여기에 따라서 특징이 좀 달라지겠죠.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캠이고 캠이 이렇게 이제 얘가 회전을 해가지고 해서 이 녀석이 여기를 눌러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지금 얘가 지금 여기서 좀 눌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럼 얘가 누르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있는 스프링의 힘을 이기고 얘를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얘가 다시 올라가면 다시 누가 이 스프링의 힘이 얘를 들어 보내겠죠. 위로 올려 보내겠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스프링도 여기 있는 뭐가 중요하겠다. 장력이라는 게 있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프링이 있는 이유는 결국은 원상복귀를 하기 위해서 스프링이 있는 거예요. 뭐든지. 스프링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다? 뭔가 원상복귀를 하려고 자동으로 원상복귀를 하려고 하는 거고 이 스프링의 힘을 이길 만한 힘을 뭔가 줘가지고 열리고 닫힐 때는 스프링의 힘에 의해서 닫히겠구나. 이건 다 똑같아요. 알았죠? 그러니까 스프링이 있다. 그러면 스프링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다? 장력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 장력이라는 개념이 뭐냐? 장력은 자연 상태에서 이 녀석이 원상 복구하고 싶어 하는 힘이에요. 다시 자연 현상에서 지가 원래대로 뭐 하고 싶다고? 뭐 하고 싶다고? 원상 복구되고 싶어 하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내가 이 녀석을 꽉 누르면 스프링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늘어나고 싶으니까 세지게 되게 되겠죠. 이야, 이 장력 센데? 야, 이씨 다시 돌아가려고 막 힘 센데? 이런 느낌이 들겠죠. 이게 장력이란 말이에요. 장력. 그럼 장력이 약하다는 뜻은 뭔 말이에요? 내가 얘를 눌러도 아주 편하게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스프링이. 그건 장력이 약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장력은 하나야. 근데 장력은 두 가지가 있어. 뭐가 있냐? 장력을 하나 줄이면 얘가 다시 돌아오고 싶어하는 힘도 있고 또 반대로 얘를 늘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줄이고 싶어하는 힘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 장력이란 거는 늘릴 때는 줄고 싶고 줄일 때는 다시 늘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원상복귀 지 원래대로의 상태로 오고 싶어하는 그 힘이 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여기 있는 게 스프링의 힘이 장력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 자, 얘가 세지면 얘가 캠이 얘를 누르면 어쨌든 간에 얘가 좀 힘이 들겠지만 하면서 내려가겠죠? 이해되셨나요? 근데 장력이 강한 경우는 얘가 지금 센 힘으로 지금 캠이 누르고 있단 말이야. 근데 얘가 올라가자마자 바로 뭐가 되겠어요? 밸브가 팍 닫히겠죠? 장력이 세니까. 근데 장력이 약하면 어떻게 돼? 약하면 지가 올라가도 뭐가 돼요? 금방금방 회복이 안 되겠죠? 그럼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밸브의 스프링은 장력이 약할 경우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너무 강하면 캠에 뭐 힘이 들 수 있다. 이 정도는 되지만 사실 실무에서도 그렇게 큰 뭐 작용을 하지 않아요. 누가 일부러 그 세게 쓰겠습니까? 문제는 쓰다 보면 장력이 약해지니까 뭐가 되냐? 자, 만약에 이 녀석이 약했어? 너무 약해지면 얘가 캠이 올라가는 불구하고도 이 밸브가 안 닫혔어. 왜냐? 스프링이 장력으로 밀어줘야 되는데 이 장력이 약하니까 안 밀어줘. 가만히 있어. 그러면 얘가 지금 뭔 상태예요? 열려있는 상태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아니면 약하니까 다치긴 다쳤는데 아주 약하게 다쳤어. 그러면 조금만 힘을 줘도 얘는 떨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이가 밸브가 떤단 말이에요. 떠는 현상을 우리가 서징이라고 하거든요. 맥동 현상. 그래서 밸브의 서징은 스프링의 장력이 약했을 경우만 생긴다.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됩니다. 뒤에 갔을 때. 알겠죠? 어쨌든 이 밸브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밸브 스프링이라는 거. 왜 제가 여기 설명을 하냐면 제가 수업을 나중에 할 때 이제 판서렇게 할 건데 제가 그림을 아주 잘 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게 무슨 말인 거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미리미리 내가 이거 그리려고 하고 싶은 거니까 지금부터 알아보라는 소리예요. 인간 보는 분 마찬가지고. 자, 밸브 스프링 내가 말할 땐 저 말한 거다. 여기는 이제 타이밍 벨트 나와 있는데 우리가 엔진 따지면 이제 체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체인이 여기 있는 체인이 올라가서 이제 전체를 다 이렇게 캠을 회전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보게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우리 한번